뮤직 매거진 뮤브 8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시간입니다. 다이브 인투 뮤직은 비디오 팟캐스트로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한 거는 오늘부터는 게스트를 좀 밖에 있다가 오는 걸 생각했거든요. 너무 앞에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되게 민망해서 깜빡하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게스트 생각하면은 약간 뭐랄까 굉장히 정직하고 우직한 열정?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예전의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고 같이 지금 방송할 때도 그렇고 항상 본인도 빈말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굉장히 항상 솔직하고 열정 가득한, 항상 진심으로 임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음악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분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꾸밈 없이 굉장히 진심으로 임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해 세 번째 앨범 역성을 발표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요. 얼마 전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악인을 포함해 3관왕에 오른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으로는 저희가 23년 12월 달에 했더라고요. 18번째 에피소드였고, 네. 지금은 우리가 82회니까 82회나 됐어요. 네. 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네. 1년 3개월 정도 만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앨범을 하나 더 내고 전국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방송으로는 1년 3개월 만인데 네. 그래도 중간중간에 네, 몇 네. 번 뵀어가지고, 페스티벌에서, 그쵸. 네. 페스티벌 때도 뵙고 뭐 공연 때도 뵙고 했어가지고 항상 안부는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방송으로 다시 뵈니까는 또 반갑고 뭔가 감회가 새로운 네. 기분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뮤지션으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기쁜 소식들을 축하드리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했지만은 올해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었어요. 왜냐면은 에스파와 이승윤 이 두 뮤지션이 3관왕으로 최다 수상입니다. 올해. 특히 이제 최우수 록 노래 역성, 그리고 모던 락 노래 폭포,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게 최초예요. 22회 만에 대기록이고, 이 최우수 락 음반 역성까지 총 4개 부문 후보였는데, 그날 시상식 오시면서 약간 기대도 솔직히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엄청 차가운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류의 일에서 네. 한 개 정도는 받겠다 하면서 오긴 했습니다. 네. 약간 아주 많이 기대는 최악의 경우에 하나 정도는 받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 네. 그래도 못 받는다는 생각은 없었군요. 왜냐면은 후보가 4개나 되게 감사하게 4개나 올라갔고 두 부문에 곡이 올라갔고 올해의 음악인에도 올라갔네. 그럼 뭔가 하나는 제가 무조건 최악을 가정하는 타입인데 이거는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받긴 받나 보다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 정도는 네. 받겠거니. 네. 그리고 그날 첫 순서의 첫 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몰랐어요. 왜?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이걸 끊어야 된다는 게 스타트를. 네. 좀 보고 좀 이제 바이브를 좀 익히려고 그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수상 소감도 처음으로 얘기해야 되고. 네네. 또 궁금했던 게 네. 지금 최우수 락 노래, 모던 네. 락 노래 이렇게 네. 2개로 갈라져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락이 아니라 그러더니 이런 또 뭐 저는 뭐 저를 규정하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네 하면서 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성은 락, 폭포는 모던 락 이런 분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랄까 납득, 이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모던 락 글쎄요.
어떤 게 락이고 어떤 게 모던 락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그 모든 뿌리가 그냥 락이라는 어떤 그 장르에 한정된다면 저는 분명히 락 노래들을 낸 게 맞고 그 갈래에서 두 부분의 후보가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게 락입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락으로 들렸구나, 모던 락으로 들렸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뮤브에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아티스트 제가 이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기게도 그 나무위키에 보니까는 승윤 씨 팬분들이 정리하신 것 같은데 수상 내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거기에 그렇구나. 너무 진짜 상들이 막 있는데 우리 거는 그냥 우리끼리 막 박수치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네. 그게 돼 있어서 너무 민망했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먼저 올해 아티스트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듬해였잖아요 바로. 네. 왜냐면 우리는 23년이고 네. 대중음악상 25년 시상식이었지만 그게 24년 음악 대상이었으니까 네, 네. 바로 이듬해에 한국대중음악상 가서 올해 음악인을 받았단 말이죠. 네. 네. 괜히 제가 또 으쓱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네. 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그때도 내년에도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고 싶다 하셨는데 어쨌든 진짜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았던 거니까 음악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약간 또 색다른 기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2회 뮤브 어워즈 올해 아티스트를 놓쳐서 일단 너무 마음이 심경이 힘들었고요. 올해 음악인 사실 이름이 호명되고 네. 약간 망했다. 그리고 기쁘다. 약간 이런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망했다는 건 어떤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이다 라고만 하기에는 제가 이제 되게 복잡한 좀 그 어떤 심경이 있었어 가지고 제 친구들 4명이서 그냥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제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저희 그냥 4명이서 음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묘하게 우리는 좀 독자 노선인 것 같고 약간 외로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앨범은 잡음들이 주선율을 한번 잡아먹어보자 하는 어떤 내용이다 라면서 음악을 만들어서 저희는 저희를 잡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선율을 잡아먹었다 한 카타르시스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동시에 전복됐다. 지금 내가 주선율이구나. 이 공간에서만큼은 물론 저는 그 밖을 나가면 또 어떠한 외로움이 있고 어떠한 잡음이라고 일컬어지는 포지션이 있겠지만 나는 계속 고뇌하면서 살아야 되겠네라는 약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잡음과 주선율이라는 구분은 쉽게 얘기해서 메인스트림이 있고 약간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승윤 씨는 스스로 약간 외부 혹은 경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뒤집혔다는 거죠. 그 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순간. 뭐 메인이라고 뭐 일컫고 싶진 않고 어쨌든 스트림이 있고 스트림이 있는데 네네. 저는 다 약간 잡음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스트림에서는 그날만큼은 내가 주선율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또 고민을 해야지 이거 저는 잡음인데요 이러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오늘부터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참여를 하니까는 네. 투표 이런 것들에서도 올해 음악인으로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뭐 잡음과 주선율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시상식에서는 진짜 확고한 주선율이었죠. 네. 그래서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이번이 첫 후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까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상식 끝나고 좀 파티하시고 축하 만끽하셨나요? 근데 제 고민과는 별개로 그래도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 줬어요. 주변 사람이랑 함은 같이 음악을 만들었던 동료들, 회사 식구들, 제 팬분들 저는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서 이런 류의 것에 대해서 제발 신경 좀 쓰지 마 이러는 타입이거든요. 가끔은 그걸로 화도 내요. 제발 그런 거는 신경 좀 쓰지 마라 하는데 저희 이제 동료 중에 한대음이 꿈인 친구들도 있고 또 저희 회사 분 중에 자기 아티스트가 한대음 한번 수상하는 게 꿈이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제 마음에는 이제 새겨는 두고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제가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뭐 시상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참 뜻깊은 날이었고요. 이 앨범 이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역성. 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늦게 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앨범이 10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언제 모셔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근데 뭐 그때 투어도 있었고 뭔가 앨범을 저도 좀 더 들어보고 들어보자 해서 하고 점점 이렇게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막 나가셨던 다른 유튜브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또 똑같은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프레시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셨던데요. 아, 보니까 공연 말고도. 아, 그래서 그래요? 와 진짜 바쁘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 그때 방송 나왔을 때로 돌아가 보면 네. 다음 앨범은 어떤 앨범 그리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앨범에서는 자의식 과잉 한번 그리고 내 맘대로 마음껏 해보겠다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네. 이 앨범 내고 보니까는 어떠세요? 좀 흡족하세요? 저는 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무언가를 내고서 만족의 영역을 깊게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어떤 종류의 아쉬움을 좀 이제 가라앉히고서 그래도 잘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2집 앨범 냈을 때보다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을 내고 찾아보니까는 음악하길 잘했다 내지는 이 앨범을 내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한 것 같다 뭐 네. 그런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앨범이 더 각별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역성이라는 3집 앨범 단일하게 놓고만 봐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어쨌든 음악을 10여 년 하고 또 뭐 앨범을 내오고 공연을 해온 입장에서 이게 노래가 좋고 나쁘고 누구에게 잘 들리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몰입을 해서 가장 구현해내고 싶은 어떤 이상향의 음악들을 만들어낸 거라서 그리고 그게 또 공연으로 이어지는 어떤 류의 것을 한 거라서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3집 앨범 그리고 그것을 공연장에서 부르는 것 이거를 하려고 음악을 시작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왔던 것들을 충분히 구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연으로 치면은 1집, 2집 그 전에 냈던 노래들로만 꾸렸을 때 어떤 바이브가 있는데 제가 완성시키고 싶은 어떤 한 포인트 마지막 바이브를 3집으로 딱 일단은 캐릭터성을 구축을 한 것 같아서 네. 말하자면 그거는 약간 다이내믹 아니면 뭐 에너지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관계 있고 그 철저하게 밴드 음악이라는 것에도 관계가 있고 또 제가 무대에서 몰입을 하는 어떤 정도에 또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앨범 딱 들어보면은 네. 2집까지는 물론 이제 항상 밴드맨이고 밴드 음악을 하고 했지만 싱어송라이터 앨범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는 이거 완전 밴드 앨범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크레딧에도 계속 나오지만 조희원님, 이정원님, 지용희님 이 네. 세 분하고 처음부터 제로부터 쭉 만들었다. 네. 그리고 뭐 합주실에서 모여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 밴드 앨범 같다는 생각도 들고
들었을 때 굉장히 라이브감이 살아있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음악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사실 그 조희원, 이정원, 지용이 이 친구들이랑은 계속 같이 음악을 해왔는데요. 제가 도움을 구하는 쪽이었던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또 각자도 그런 걸 느끼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한번 정말 함부로 부탁하는 거지만 이번 앨범에 한번 올인해봐 줄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 자부심을 가져다 줄게. 진짜 함부로 약속을 하고서 4명이서 힘을 모아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벽을 넘어서고 한번 엎어보자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앨범 만들 때 그러니까 얘기했던 한계, 느꼈던 좀 넘어가야 할 것 같다. 그런 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 막 시시콜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음악인으로서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분명한 어떤 포지션으로서의 한계, 개인적으로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포지션을 제가 돌파하지 않으면 한번 부딪혀보지 않으면 후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4명이서 같이 한번 다이다이 떠보자 하고서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4분이서 힘을 합쳐서 한 작품으로 가는 네. 그런 여정이었군요. 혼자 할 때와 비교해보면 어떠셨어요? 좀 차이점이 있다거나. 차이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의 어떤 기승전결을 조금 더 그전에는 면밀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훨씬 더 에너지를 더 가지고서 했던 것 같아요. 4명이서 하니까. 그리고 길이 여러 갈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아이데이션 차원에서 네. 길이 여러 갈래가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만들 때보다는 네네. 여러분 이렇게 멤버분들과 의견을 모으고 하다 보니 근데 오히려 뿌리는 더 같은 것 같아요. 4명이고 밴드 음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갈래는 여러 개지만 결국에는 하고 있는 어떤 뿌리는 같고 혼자 할 때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면밀하게 하고. 그래서 좀 색다른 기분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메이킹 다큐멘터리도 쭉 봤어요. 네. 보니까는 그 앰프에다가 마이킹도 막 해보고 제가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저도 만들어보질 않았으니까는 이거 왜 이 플래시를 네. 앰프에 이렇게 대보냐 그랬는데 거기 뭐 그 네, 맞아요. 소리 나오는 곳에 마이킹을 해야 돼서 네.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소리에 대한 연구도 치열하게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라이브감, 어떤 현장감 이런 것들도 더 의도한 바가 들어간 거예요 이번 앨범에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건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스튜디오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각자 이제 그 이음새의 어떤 색깔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색깔을 좀 최대한 가져가고 싶어서 저희가 녹음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다 했고, 좀 정제돼 있는 예쁜 앨범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역성 같은 사운드, 폭포를 뒤집어서 분수로 만드는 어떤 사운드 같은 것을 원해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제되고 매끈한 사운드는 아니고 약간 투박하더라도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네. 그런 음향을 의도했다는 얘기시군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번 앨범도 활동이 잘 됐고 공연도 하셨고 좀 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다음 앨범까지는 일단 달려보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앨범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놀랐던 막 기억도 나고 네. 또 금방 공연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진짜 쉴 틈이 없었겠어요. 네. 제가 사실 눈에 보이기에 한 5년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한 10년 열심히 산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번 2집을 꿈의 거처를 내고
되게 힘에 붙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무언가를 지금 이 타이밍에 저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딱 기세가 올라왔을 때 뭔가 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에너지가 우리가 딱 응축되고 모아지고 가고 있을 때 다음 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왠지 다음 거가 나올 것 같아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밀어붙여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앨범이 7월 3일 날에 24년 네. 프리 릴리즈가 8곡이 나오고 10월 24일에 15곡 풀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선은 이 프리 릴리즈를 내고 전국 투어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했을 때 네. 제가 그때 공연 가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보고 그 후에도 봤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 장충체육관 공연이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이 사람이. 네. 원래 항상 공연을 엄청 에너제틱하게 하니까 네. 그거는 그런데 네. 그날 공연은 뭔가 왜 이렇게 뭔가 힘든 것 같지? 이분이?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때 어떠셨는지. 일단 앨범이 나오고 막 공연을 했으니까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 어차피 풀 앨범이 나올 건데 왜 벌써 공연을 또 시작을 해서 이 앨범도 뒤에 어차피 있는데 뭔가 그래서 일이 뭔가 과부하된 건가? 아니면 너무 일이 많으신가?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뭐 한 65살쯤 되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다만 어느 시점에 아무튼 일이 되게 많이 어그러졌어요 작년에. 어그러지고 목숨을 걸어봐 줄래?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얘네 이 모두를 데리고서 지금 허풍을 떨고 있나? 약간 이런 지점에 갈 정도로 뭐가 되게 뭐가 많이 꼬여서 그 일정도 막 바뀌고 뭐 하고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는 정말 고비가 많은 해였고 장충에서 힘들어 보인다라고 느끼셨다면 제가 그거를 숨기질 못했나 보네요. 네. 공연은 좋았거든요. 네. 공연은 잘했고 네. 했는데 뭔가 그랬어요. 그게 뭔가 설명이 안 됐고 근데 그때 이제 인사를 따로 안 했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 앨범을 지금 보고 네. 여기 이 앨범이 그 무슨 에디션? 포토북 에디션? 이렇게 나왔죠. 아트북 에디션 나왔잖아요. 인터뷰가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봤더니 뭐 그때 당시에 일이 약간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게 있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보고 뭐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확실히 하여튼 그때가 쉽지는 않았군요. 상황적으로. 네, 이게 제가 아무튼 65살이 되면 아이고.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제가 네, 그냥 그게 궁금했었고 어쨌든 이 프리 릴리즈가 나오고 그리고 풀 앨범이 나왔는데 그때 다들 의아해했어요 사실. 왜냐면은 선공개 싱글은 많이 내지만 뭐 한두 곡 내고 하는 건 있지만은 지금 무려 이때 8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15곡이 이렇게 나온 건데 절반을 뚝 떼서 내는 그런 전략, 그런 어떤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요런 전략을 했던 배경도 궁금하고 그럼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앨범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때. 일단 원래는 폭포라는 노래를 부른다 페스티벌에서 이게 초안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잡았던 어떤 일정 가운데서 노래들을 페스티벌 때 한 곡씩 불러드리고 숙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팬분들이랑 이제 공연을 할 때 훨씬 더 어차피 앨범이라는 건 요즘 세상에 한 곡을 듣는 거잖아요. 네. 네, 거의 많은 대중은. 많은 대중들에게는 한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내는 거라서 한 곡 한 곡에 어떤 약간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선 발매 앨범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원래
폭포만 하려다가 네. 폭죽 타임도 좀 부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검을 연도 좀 부르고 다니 솔드아웃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연용 노래들을 먼저 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제가 한대음에 네. 아까 뭐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네. 그 록 음반은 못 받을 걸 알았어요. 왜냐면 이건 왜요? 록 음반으로 일컫기에는 많은 장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선발매는 록 음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친구들 위주로 먼저 했던 거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더 드라마가 있는 정규를 낸다 이렇게 된 거죠. 공연에서 좀 쓸 수 있는 레퍼토리들을 먼저 익숙하게 네. 내보인다. 네. 이런. 근데 저는 선발매 자체만으로도 록 음반이라는 어떤 그 기분으로 냈던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립된 EP나 다름없네요. 그쵸. 선 발매였지만. 네. 그래서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이 역성이라는 제목이 네. 역성 혁명, 네. 그러니까 성을 바꾸는 거죠. 네. 역성 혁명의 의미도 있고 역성이라는 게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무조건 한쪽 편을 들어주는 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네. 사전적으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네. 이 제목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앨범을 만들면서 역성혁명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좀 무조건적인 두둔, 그러니까 역성하고 싶었던 거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지. 저는 역성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만들어진 언어들, 만들어진 키워드들, 만들어진 슬로건들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고민이나 어떠한 순간들을 위해서 탄생한 것들인데 그게 되게 많아졌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라기보다 키워드가 슬로건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서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역성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좀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역성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마음 하나를 뒤집을 때도 그렇고 둘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한 소규모 집단에서도 그렇고 내가 거의 성을 갈아치울 정도의 용기를 내야지만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이 사회와 이 조직과 이 문화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역성이라는 키워드를 써보자. 그리고 이것은 잡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역성 무조건적으로 두둔을 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역성을 하려면 역성을 들어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네. 제가 역성을 들어주고 싶었던 대상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 노래를 잠시나마 이 노래라는 시공간에 머물러 주시는 모두에게 음악인이 할 수 있는 그 아주 유일한 진심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역성을 들어주는 것. 네. 딱 그 노래에서만큼. 음악으로 지지,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음악으로 하는. 네, 근데 이제 막 지지, 응원, 막 이런 말은 또 거창하고. 거창하기도 하고 또 많이 쓰여서 또 거기 또 한정된 의미가 있다 보니까 네. 역성을 들어준다라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감정선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 뭐 이런 것들보다도 좀 전반적인. 그리고 사실 락이라는 거는 결국은 약간 저항과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음악으로 구현하는 그러면서도 좀 듣고 있는 사람들의 역성을 내가 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앨범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 앨범 보면은 막 We are not just a slogan 요 표현이 아주 인상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슬로건, 선전대상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얘기하자면? 이건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로건이라는 거는 보통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탄생하게 되는 건데 그 슬로건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 슬로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서 한계처럼 작용하고. 그쵸. 그리고 그 슬로건을 먼저 들고 먼저 휘두르고 계속 휘두르는 사람들이 대의가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내 삶이 그 슬로건을 위해서는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슬로건이 내가 필요해서 슬로건을 쓰지 내 삶이 너의 슬로건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야 인 거죠.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앨범을 멤버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네. 만드신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만족도가 어땠나요? 다들 흡족하게 생각하나요? 결과물에 대해서? 아 이건 정말 죄송한데 네. 아무튼 이 앨범은 자의식 과잉이라서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만나러 오면서 이렇게 다 같이 듣고서 야, 참 좋다.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막 가령 한대음으로 비롯되는 혹은 뭐 그런 걸 만들어야지 이랬으면은 저희가 뭐 후회도 하고 막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순수한 자의식 과잉이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도 막 재밌었고 네. 그리고 만들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 네. 작품이군요. 네. 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다르지만 저도 이제 글 쓰고 하니까 글 쓰고 내가 썼지만 잘 썼는데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끔 간혹 그런 글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흡족하고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글은 막 문장이 막 완벽해서 좋은가요? 아니면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좋은가요? 문장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의도했던 것들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 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쓰는 글이고 내 의도로 쓰는 글이지만 뭔가 안 풀리는데 되게 억지로 나온 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감이 있으니까는 드리긴 하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된 느낌? 근데 또 기분 좋은 글들은 반면에 아주 개운하게 떠나보낸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는 아주 좋은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아티스트로서도. 많은 분들과 뭐 라디오나 뭐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본 결과 진짜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가능할까 싶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주 각별하게 기억될 앨범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 앨범에서 음악적으로나 노랫말적으로 각각 가장 좀 흡족한 그리고 먼저 이렇게 내밀고 싶은 그런 곡은 어떤 곡이에요? 음악적으로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이 폭포 빠돌입니다. 저는 폭포. 제가 아마 음악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폭포 같은 노래를 만들고 싶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봤을 때 어디서 네. 그 버브의 비럴 스윗 심포니를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나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닮았다는 느낌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근데 이제 비터 스윗 심포니는 그 리프 하나를 가지고서 루프를 돌려가지고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런 대곡의 다이나믹을 이렇게 주는 그런 곡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거기에 또 안에서 악기들이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그루브를 만들어내는 곡 그리고 심지어 가사적으로도 제가 평소라면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사예요. 네. 엎어버려? 이거는 제가 쓰기 쉽지 않은. 그래요? 엎어버려. 후회는 됐어 태어났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모든 박자가 이거는 뭐 누가 칭해주고 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그리고 이 집을 냈을 때도 어떤 류의 갈증이 있었던 그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마침내 해소한 곡이 네. 폭포군요. 네. 그럼 노랫말적으로도 이 곡이 좀
각별한가요? 노랫말의 관점에서는 각별하다기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고, 노랫말은 전 들키고 싶은 마음에게라는 네, 마지막 곡. 네 노랫말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의 역성을 들어주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뮤지션으로서도 그렇고 인간 네. 이승윤으로서 가장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담은 네, 곡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차가운 분 같지 않은데 차갑다고 느끼나 봐요, 본인은? 아주 코어한 차가운 게 있어요? 차가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요런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제가 차갑다고 여기는 부분은 어떤 네. 그런 것들, 성과, 어쩌고 수치, 어쩌고 이런 것들인 거고. 네.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에.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다음에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네. 제가 이 앨범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첫인상은 네. 이 풀 앨범이 나왔을 때 앨범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 집은 제가 딱 처음 들을 때 곡 단위로 꽂히는 곡들이 빡빡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 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곡 단위의 어떤 펀치 이런 게 이 집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대신 뭔가 사운드적으로나 구성미의 측면에서 짜임새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흡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는 사실 곡들이 되게 좋은 곡들이 많은 거예요. 네. 역성도 그렇고 리턴 매치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뭐 이 24캐럿 24K 러브 이런 곡들 너무 좋았는데, 어떠세요? 이 싱글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근데 일단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는 이 집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평론가님이나 이제 몇 분이 좋아해 주셨고, 저는 어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제 1집과 2집은 그냥 패싱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네, 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 집은 노래들을 모아둔 앨범이고, 이번 앨범은 앨범인 거죠.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얘네들은 노래들을 다 필살기로 만든 다음에 배열을 해놓은 네네.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이 집은 곡 속에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아무 메시지도 없고 맥락도 없다. 맘대로 즐겨달라. 노래 모음집에 가까웠고, 이 역성은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 앨범은 이제 제가 공연 때 보통 하는 어떤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럼 뭐 제가 들은 게 아주 틀리진 않네요. 이 집 참 좋은 앨범입니다. 꿈의 거처라는 앨범입니다, 여러분. 이 집 진짜 좋은 맞아요. 앨범이고, 저는 참고로 대중음악상에서 락 분과에 전혀 뭐가 없어요. 네. 참여하지 않고. 네. 이 집이 올라갔어야 되는, 이 집부터 올라갔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저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좀만 더 해주시죠. 왜냐면 곡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집이 아주 많은 지금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2집도 또 1집도 많은 조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앨범 끝나고 작년 연말에 여백 한 켠에가 나왔어요, 싱글. 네. 요 곡까지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앨범의 그 기간 그에 들어가는 곡일까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여백 한 켠에는 이제 앨범 후보 곡이었다가 탈락한 곡인데 조금 무드가 안 맞아서 제가 함부로 이제 이 모든 친구들한테 다음을 얘기하기가 다음을 이야기하는 건 좀 욕심일 수도 있겠다. 너무 정말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 이승윤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팬분들과 공연을 하고 뭘 하고 하든 제가 얻는 어떤 무언가는 있으니까, 기쁨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한번 리셋을 한번 해야겠다. 모두의 어떤 마음의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평화와 무언가를 위해서 마침표를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후에 채택이 돼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저희가 역성이라는 어떤 그 스토리가 요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네.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들은. 근데 이렇게 끝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12월 말에 그냥 끝 이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네. 그만해야겠다, 이러다 진짜 모두가 죽는다, 안 되겠다 해서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해서 마침표를 예쁘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여정을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 동료들, 팬분들 모두에게 제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서 마침표를 찍자 하고서 여백 한 캔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싱글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이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건 저는 바라지만 어쨌든 일단은 다 좀 영혼을 좀 쉬어라, 약간 이런 상황이었죠. 잘 정리하는 네. 그런 개념이군요. 그때 오셨을 때 제가 가사 얘기를 했었어요. 네. 가사 얘기 여쭤보면서 무슨 얘기 했었는데, 아무튼 이승윤스러운 가사를 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 이승윤스러운 가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정의를 하면은 이승윤스러운 가사가 아니죠. 어렵죠, 얘기하기가. 이승윤스러운 가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데 남들이 봤을 때 어렵다고 하는 가사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가사인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나요? 많이 듣죠. 음.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젠 제가 먼저 어려우시죠? 죄송해요.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저는 제 가사 스타일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어가지고. 네. 그럼요. 그건 뭐 자기 가사니까. 네. 그리고 그 가사를 어렵다고 느끼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제 주변에서는 이승윤의 음악 하면은 가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가사에서 좀 매료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게 뭘까 한번 본인에게 여쭤보는 걸로 했는데, 역시 그걸 본인이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군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말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는 그것들이 주는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쓰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막 제가 막 영상화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 어떤 좀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언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사 쓸 때 평소에 메모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중요한 키워드들을 메모에 먼저 들어오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가사로 나아가는 거고. 네. 이승윤스러운 가사가 뭔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더. 네. 사실 그런 거는 남들이 뭔가 맞아요.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앨범이 석장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네. 폐허가 된다 해도 꿈에 거쳐 역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법 곡 좀 쌓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노래는 내 대표곡이다, 아니면은 대표곡이 될 수 있겠다, 되면 좋겠다, 어떤 노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는 저는 네. 폭포인 것 같습니다. 폭포가 확실히 중요한 노래였네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건 꿈의 거천가. 지금은 폭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라이브에서 네. 이 노래 무조건 한다. 그거는 비싼 숙취. 비싼 숙취. 네, 이거는 생각하고 만든 노래가 아닌데 해보니까 이거는 이게 이렇게까지 공연용 노래였구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객들한테 반응도 확실히 세죠. 네네. 되게 직관적이어가지고 네. 확실히 난 만땅 이런 그러네요. 페스티벌에서도 네, 그렇고. 네. 가사를 그렇게 써야 되네요.
아니 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노래가 너무 꽂혔어요. 완전 이거 이 노래 진짜 나중에 라이브 하고 이러면은 장난 아니겠다 생각을 했는데 페스티벌에서 이제 한 해 두 해 가보면서 이 노래가 진짜 레퍼토리에서는 막강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원래 이제 개인주의 들려주고 싶었던 들려주고 싶었던 저 진짜 좋아해요. 네. 그렇게 세 개가 약간 라이브 3대장. 네. 근데 폭포가 앞으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폭포는 안 껴주셔도 제가 넣습니다. 원치 않으셔도 제가 그냥 무조건 부르고. 아니 완전 원하고요. 라이브에서 볼 때 이 폭포가 진짜 강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잘 맞는 이유는 이 펜타포트 같은 데서는 이 워터 캐논 쏘잖아요. 맞아요. 여기랑 완전히 맞더라고요. 진짜 상상치도 않았는데 그냥 가사랑 맞는 이미지더라고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라이브에서 폭포 장난 아닌데 그런 생각했었고요. 단독 공연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쭉 보면서 와 진짜 힘들다. 맞아요. 제가 그때 그 공연 우리 연말에 그랬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어떻게 하세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에너지를 드리겠다 그러고 왔었는데 그렇게 공연을 매번 하는 어떤 원동력?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공연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 안 되실 텐데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뛰어다니시잖아요. 네. 그리고 공연장을 이렇게 질주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이것도 대답이 뭐 여러 가지로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뛰어다니는 거는 네. 제가 그냥 좋아하세요? 아니요 맛이 가서 그냥 이제 한 1, 2년 그렇게 했더니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 네. 했더니 이제는 제가 공연하기 전에 뭐 먼저 경호 선생님들께서 막 동선을 짜고 계세요. 어디로 뛰실 건지. 네.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저는 또 맛이 가서 맘대로 가는 맛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사실 작년 그 연말 공연은 심지어 저희가 모두가 이번에는 안 나간다. 무대에서만 한다. 네. 그런 공연도 한번 해보자. 연출님, 저희 그 티켓 제작진 분들, 저희 뭐 모두가 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또 막상 이제 계단은 설치를 제가 혹시 내려갈까봐 계단은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또 보였군요. 네, 하다가. 그래서 뛰다니는 건 제가 자초한 바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뷰가 공연을 하다가 무대가 있으면 한 요쯤 가면 네. 제가 관객분들이랑 같은 시야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공연을 제 3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광경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거 보러 달려가는 것도 또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매번 불태울 수 있는 뭐 그 원동력은 제 성정이.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럴 때마다 짜증내는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항상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먼 미래를 잘 얘기 안 해서 주변에서는 답답해하는데 네. 저는 거의 매번 약간 마지막일지도 하면서. 왜냐면 저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공연을. 네. 노하우도 없고 그냥 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안 될지도 약간 이런 기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 않은데 당분간에는 그래도 그런 걱정, 뭐 불안 이런 것들이 내심이 있나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 야구 선수분들도 이제 던지다가 생각 없이 던지다가 한 번 뭐가 안 되면 그때 입스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뇌에서 그 입스를 지우면서 살고 있는데 입스를 한번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스라는 게 그 뭐라 그러죠? 운동 능력이 내 머릿속처럼 안 따라주는? 네, 이렇게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투수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공연을 그래도 꽤 오래 하고 있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큰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좀 되는 대로 내가 좀 뭐랄까 힘 닿는 대로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막 체계적으로 막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할 때 공연. 네, 공연에 있어서 아 근데 공연에 뭐 연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뭐 있지만 제가요. 네, 그렇죠. 그냥 연습은 진짜 뛰어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연습은 열심히 하죠. 아, 그럼요. 연습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이 오면 훈련이나 재활을 해야 될 그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되고 지금은 이게 좋고 지금 이게 꽤나 많은 어떤 만족감과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고 네, 재밌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되는 데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장충 공연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연말 공연을 갈 때 약간 어떨까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펄펄 달고 너무 재밌게 그럼 막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놓이면서 역시 앞으로도 뭐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좀 뒤쪽으로 와서 관객들이 보는 시선에서 보는 게 좋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앞으로 공연장이 점점 더 커질 텐데 그럼 너무 많이 뛰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간다? 이럴 때 제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다음에 이제 보면 아니까. 네네네. 다음번에 이제 커졌을 때 이제 뛰어갈 생각하면은 막 이거 그럼 그때 가서 또 생각하는 거죠. 그때 또 되는 데까지 가보고. 되는 데까지 가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네, 이제 요런 제가 보컬적인 노하우는 없는데 날뛰는 노하우는 생겨요. 이제 날뛰다가 인이어가 빠지거나 막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이어가 빠지거나 이러면 혹은 수신하는 안테나랑 멀어지면 그러니까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냥 부끄러워만 하지 말자. 나는 뛰어들었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티도 내지 말고 그냥 하자. 약간 이런 어떤 그 철면피 같은 노하우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은 그 상황인 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딜레이 되는 건 있겠지만 보컬이 나는 그냥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지금 페스티벌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우리 방송 나가는 주에 더 글로우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뭐 여러 지금 라인업에도 나왔고 지금은 이제 앨범이 석 장 나와 있고 올해 앨범을 낸 게 아니니까 네. 그럼 이 앨범들을 좀 아우르는 세트리스트가 될까요? 왜냐면 정규 앨범이 나오고서 페스티벌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지금 그렇네요. 네.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네. 앨범이. 네. 그렇구나. 그래서 더 글로우 때 네. 한번 살짝 시도해봤다가 그래도 얘네는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은 좀 채워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쩍 한번 했다가 네. 일단 더 글로우가 좀 분수령이 되겠군요. 그리고 올해 첫 페스티벌이 되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저도 아마 현장에 있지 싶은데 기대하면서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 즐겨 듣는 음악들, 뭐 추천곡들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5곡 보내주셨어요. 저희 이제 뮤브 인스타그램에 올려둘 거고 조지 에즈라의 부다페스트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혼내의 해피데이, 맞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맞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Losing Myself, 그리고 오자키 유타카의 졸업. 네, 요즘에 즐겨 듣는 음악인가요? 켰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애들 5개. 아니 제가 항상 추천곡 뭔가 즐겨 듣는 노래 부탁하시면 항상 이렇게 보내오시기 때문에 익숙한데 되게 다양한 음악을 듣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조지 에즈라 부다페스트는 제가 나왔을 때 엄청 좋아했고 예전 노래인데 네. 한 10년 넘었을 텐데. 네. 그렇죠. 꽤 됐더라고요. 네. 그때 되게 좋아했고 최근에 갑자기 좀 땡겨서 약간 그런 류가 땡겨서 네. 다시 찾아 들었고 혼내 해피데이는 제가 그 남의 차 얻어 탔다가 그분이 듣는 거 듣고서 이 노래 누구예요? 담았군요. 네. 그래서 해피데이라는 노래다 해서 들었고
로제 아파트는 제가 안 들으려도 안 들을 수가 없는. 아 그리고 의외로 이런 최신곡들을 항상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다 들어봐요. 오.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아해요 이 노래. 이 어. 노래 듣고 이거는 좋다 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드 커넥션의 Losing Myself라는 곡은 음. 진짜 명곡이고 약간 제 폭포 지향점이랑 약간 비슷해요. 오. 네. 그래서 나왔을 때 좀 놀랐고 음. 얘네가 약간 하려는 게 우리랑 약간 비슷하구나. 그래서 내 동질감을 느꼈던. 그냥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어요. 네, 들을 반갑고 때.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랬군요. 그리고 오자키 유타카 졸업은 한 3개월 전에 알게 되는데 너무 가사가 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리고 되게 많은 것들이 원류셨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네. 그래서 좀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어요. 이 리스트에서 오자키 유타카 보고 생각해보니까 약간 닮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가사를 쓰는 방식이나 약간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특히 닮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인상이나 느낌 같은 게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랬군요. 제가 그 요즘에 이제 막 곡들을 얘기하긴 아직 그 정도 깊이는 없어서 아무튼 일본 노래를 공부하면서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 진짜 다 그 일본 음악을 듣고 자랐거든요. 네. 제 동료들. 음. 근데 저는 진짜 몰라요. 네. 그래서 저 히데 노래도 요즘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래서 히데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듣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나씩 다시 되짚으면서 듣다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 가장 최신 소식으로는 뭐 다시 음악 작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셨다고 방송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되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셨네요. 와. 완전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 방송도 안 됐는데 저도 거기 아는 사람이 있고 아. 네. 그래서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또 휴식 여가 시간이 약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근데 계세요? 저번에는 저번처럼 이제 앨범을 만든다 이러고서 저희가 어떤 골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다음을 이야기하기가 서로 뭔가 되게 한번 좀 더 각자 생각을 좀 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올해 초에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 다음을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단 그냥 뭐라도 그냥 사부작 해보자 요 정도인 거지 막 아주 쉬진 말자 이런 에. 거군요. 계속 루틴을 만들어 놓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해 나가는 루틴. 네네. 그럼 이전 앨범처럼 뭐 다시 이렇게 모여서 작업실에서도 좀 하고 그런 루틴일까요? 네,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작업을 한다라는 저희의 어떤 루틴은 이번에도 앞으로도 일단은 가져가 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작업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잘 맞으셨군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 돼가는데 요즘 혹시 뭐 고민이 되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고민이요? 네. 올해 음악인 상을 받아서 네.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뭐도 하고 근데 이게 부담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어쨌든 제가 하던 이야기가 전복됐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 이걸 잘했고 상을 탔으니까 다음에 더 잘해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단단한 사람이 돼야 될까? 혹은 유연한 사람이 돼야 될까? 혹은 뭐 펑퍼짐한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제 타임테이블에 없던 거여서 한대음이 그런 사건이었군요. 네 저희가 자의식 과잉하고 정말
지금까지 진지했으니까 한번 나사 좀 풀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받아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약간 겸연쩍은 것도 그런 느낌도 있는 걸까요? 그러면? 겸연쩍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전혀 뭐 의도하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막 이렇게 잘했다고 하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막 1년 내내 조금씩 칭찬과 뭔가를 이렇게 받다가 기대감에 빵 이게 아니고 갑자기 잘했죠. 빵 그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럼 그건 전혀 예상 못 하셨어요? 올해 음악인을 받는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부탁이에요? 아니요. 제 귀에 들리게 떠들어 주세요. 아, 그거 모르셨어요? 작년에 앨범 내고 반응이 좋았던 거를? 반응이 어디서 좋아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왜 그 당사자한테 안 닿게 반응이 좋지? 이 반응이 상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 평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앨범에. 여기 우리 후배 와 있는데 혼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니 이 앨범에 대해서 네. 뭐 평론가들이나 음악 팬들이 확실히 막 저는 반응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인정을 딱 해야 되는 건 거죠. 그 전에는 그래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좀 신경 쓰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간다. 응. 우린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독자 노선이다로 가고 있었는데 뺨 해서 이거 받아들여야지. 이거 아니라 그러면 기만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과는 확실히 좀 다른 새로운 고민이겠군요. 그게. 근데 뭐 똑같이 살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그 입장은 아니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던 음악을 계속하고 그냥 살던 대로 쭉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크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이런 건 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알겠습니다. 요즘 고민은 제가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머리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색으로 염색?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브라운이나 예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이렇게 탈색처럼. 약간 지금 다시 뽕이 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셨는지는 다음번에 보는 걸로.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은 네. 이승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좀 쓸데없이 복잡한. 네? 이거 봐. 이럴 테니까요. 쓸데없이 복잡한. 쓸데없이 복잡한. 근데 본인은 그게 좋으신 거잖아요. 좋다기보다 안 돼요. 아, 어떻게 안 돼요. 네. 받아들인 거군요. 네,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이라서 복잡하고 전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 맨날 듣죠. 근데 그게 딱히 막 고쳐진다거나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쓸데없이 복잡하는데 하면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저 네.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네. 복잡한 사람.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뮤브 오셨는데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 앨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사실 처음 해봤어요. 저희가 선발매 이후로는 뭘 많이 했었는데 네. 앨범 나오고서는 전국 투어하고 뭐 하고 한다고 제 기억에 이런 볼륨으로 앨범 얘기를 했던 그런가요?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여러 질문을 항상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저도 뭔가 겹치는 대답을 저도 하면서도 이런 대답을 내가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즐거웠고 벌써 몇 번째 뵙고 방송도 같이 했고 하지만은 참 할 때마다 재밌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기대하면서 왔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 끝날 때 사실 막 다음번에는 되게 웃긴 얘기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맞다. 그런 얘기만 하고 싶다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 온 게 앨범 있지?
상 받았지?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막 웃긴 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생각하면서도 네. 이 음악적인 것도 너무 궁금한 게 많고 하니까는 오늘도 별로 막 웃음이 제 양껏 나오진 않았는데 진짜 다음번에 진짜 그냥 뭐 없을 때 좋아요. 완전 웃음만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러 저 그런 코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냥 수다 떠는 코너. 좋습니다. 그런 코너로 우리 좋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진짜 음악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네. 그냥 줄줄줄 수다 떠는 코너 한번. 저도 맨날 다음번에. 앨범 얘기만 하고 하니까 이게 계속 앨범 얘기를 하다 보면 말에 쿠세가 생기고 말에 가오가 붙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그 염색 고민한다는 말이 지금 제일 네, 저 좋잖아요. 아까 그 고민 버려주세요. 저는 염색이 지금 최대 고민입니다. 그런 거 진짜 현실적으로 네. 너무 중요한 고민이죠. 그래도 또 우리 구색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활동 계획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일단 페스티벌 음, 잡힌 것들 음. 올해는 일단 그렇습니다. 페스티벌로 좀 많은 사람들 만나고 관객들 만나는 네. 시간 되겠군요. 네. 저도 페스티벌에서 많이 뵙게 될 것 같아서 네. 기대하면서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뮤브 올해 아티스트상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팬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해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뮤직 매거진 뮤브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곡들 그리고 승윤 씨의 추천곡들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83회에서는 올해 예정된 각종 내한 공연들 그리고 페스티벌들 정리해보려고 하니까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한정은, 방송의 정민재, 이승윤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